안녕하세요. 윌비스 전공 임용 미술 담당하고 있는 손병돈입니다. 오늘은 2026년 대비 2025년도 전공 미술, 전공 내용학 관련돼서 어떻게 준비를 해야 되는지에 관련돼서 간략하게 설명회를 갖고자 합니다. 제 수업의 특징은 이제 이와 같은 구조도 하에서 진행하고자 합니다. 이제 첫 번째 진행되는 게 이제 파사주 수업이고요. 이론 수업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학습 나침판 수업이라고 해서 파사주와 학습 나침판 수업을 같이 병행하는 수업이 진행이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우타 패스 수업이 진행되고, 그 다음에 이제 이건 동형 문제 수업이에요. 그 다음에 이제 우타 모고는 그야말로 이제 여러분들이 임용고사 현장에서 접하게 되는 문제 유형을 똑같은 방식으로다가 제작해서 풀어보고 시험을 보고 답을 맞추고 하는 과정으로 진행이 됩니다. 그다음에 마지막에는 이제 그날 패스 과정 같은 경우에는 기출 문제 풀이 위주로다가 하면서 이전에 진행됐던 수업에서 빠진 부분을 체크하는 수업이 진행됩니다. 자, 파사주다라고 하는 거는 서양 미술사에 있어서 매우 중요한 이론이죠. 알베르티 서프트시에서 마사초의 회화, 그 다음에 브루넬리스키로 이어지면서 구조적으로다가 만들어진 이론입니다. 일종의 소실점을 향한 1점 투시 원근법을 말합니다. 그러나 이제 당시 알베르트가 이 파사주라고 하는 내용, 용어를 만들어서 사용했을 때에는 투시도라든지 원근법이라고 하는 용어는 사용하지 않았어요. 그때 사용했던 용어는 바로 이 파사주입니다. 다른 식으로 얘기하면 내가 봤던 면과 면의 관계를 하나의 소실점으로 화면 위에 옮기는 과정을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과정에서 전체적으로 하나를 화면에다 맞추면 내가 봤던 관계들을 면과 면이 만나는 요 관계들, 요 관계와 관계들을 이어서 올리는 과정을 파사주라고 그랬어요. 자, 그러니까 이제 서양 미술에 있어서 첫 번째 단계는 원근법의 시작이었단 말이지. 그럼 두 번째는 뭐냐? 두 번째 역시 마찬가지로 파사주에 대한 연구가 시작됩니다. 그건 누구로부터? 세잔으로부터 시작이 됩니다. 세잔은 양쪽 눈의 시차에 의한 편차를 집중적으로 연구를 시작하기 시작했어요. 근데 그가 하고자 했던 그 노력은 브라크의 와 피카소에 의해서 입체파로 넘어갑니다. 다른 식으로 얘기하면은 이 면과 면에 잇대어 있는 것들을 다른 면을 여기다 갖다 붙이는 거죠. 이런 식으로 다. 그러므로 인해서 1점 투시 원근법이 해체되는 과정을 맞게 돼요. 서양 미술사의 양대 측면은 소실점에 의한 원근법이다. 또 하나는 입체파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이 두 가지가 서양 미술사를 구성하고 있는 주요 이론입니다. 자, 그래서 저는 이 파사주라고 하는 내용을 갖다 놓고 서양 미술사의 전반을 한번 우리가 훑어보겠다라고 하는 게 제 강의의 특징이에요. 자, 그래서 하나씩 설명을 드리면, 자, 1월 달에 있는 파사주 강의입니다. 그래서 전각, 서예, 동양화를 하나의 섹션으로 묶고요. 그 다음에 동미사, 소묘, 판화를 두 번째 섹션으로 묶습니다. 그 다음에 서양화, 색채학, 영상을 하나의 섹션으로 묶고요. 그 다음에 디자인, 건축, 서미사 이걸 하나로 묶습니다. 그 다음에 조서, 공예, 미교련 이걸 또 하나로 묶습니다. 그 다음에 교수법, 교육과정, 교육평가를 하나의 과정으로 묶어요. 자, 임용고사 출제는 8분이 들어가세요. 기획위원이 한 분이 계시는데 그분은 기획하시는 위원께서는 8분의 조율을 맡아주시는 분이에요. 그 다음에 이제 후원을 한다든지 백업을 하는 과정에 있는 분이시고, 실제 출제에는 8분이 하십니다. 8분이 10점씩 나눠서 출제를 하게 돼요. 물론 이제 여기서 약간 변수가 생기기도 합니다. 그러나 최근에 있는 문제는 5점짜리라든지 10점짜리의 문제들이 나오지 않기 때문에 서술형에 있어서 대체로 기입형은 2점,
괄호 넣기 2개가 들어가서 2점이 되고요. 또 서술형은 괄호 넣기 하나를 묶든지 2개를 묶은 다음에 서술형 문제 2점짜리를 묶어서 4점으로 다 배점돼 있어요. 자, 그러니 8분이서 대체로 10점의 한도 내에서 4점짜리 문제 2개, 그 다음에 2점짜리 문제 하나를, 기입형 문제 하나를 구성하게 되어 있습니다. 자, 그러니 제가 묶은 요 영역은 한 분이서 묶이는 영역을 말해요. 한번 보시면, 자, 전각, 서예, 동양화는 이게 한 영역입니다. 이게. 그다음에 한국미술사, 동양미술사가 한 영역이에요. 한 분이서 내시는 거예요. 그다음에 소묘, 판화, 서양화가 한 영역이에요. 그다음에 색채학, 영상, 디자인이 한 분야입니다. 한 분이 내시는 거예요. 그다음에 건축과 서미사, 여기서 말하는 건축은 서양 건축을 말합니다. 여기 또 한 분이 내세요. 조소, 공예 한 분이 내십니다. 미교련 한 분이 내시고요. 교수법, 교육과정, 교육평가를 한 분이 내세요. 그럼 몇 개가 나오냐? 자,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8분이 나오게 돼요. 자, 이거를 왜 이렇게 해야 되느냐? 채점의 연속성이라는 게 있어요. 출제의 연속성이라는 게 있습니다. 출제하시는 분들이 요 세 가지 문제를 한 분이 내요. 그러니까 만약에 우리가 기존에 알고 있는 분류 방식대로 하면은 매우 헷갈리게 되죠. 뭐 예를 들면은 뭐 내용학적이라든지 감상이나 미학이라든지 표현 영역이라든지 체험 영역, 우리가 알고 있는 교과서에 있는 분류되는 영역으로다가 이 시험에 진행되는 분야와 영역을 나누면 매우 혼란스럽다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생각한 방식은 요 방식이에요. 전각, 서예, 동양화는 하나로 묶는다. 한미사, 동미사는 하나로 묶는다. 소묘, 판화, 서양화는 하나로 묶는다. 이런 방식으로 다 진행이 됩니다. 자, 그래서 전각, 서예, 동양화, 한미사, 동미사, 소묘, 판화까지가 1월서부터 2월까지 진행이 되고요. 그다음에 3월 달에는 색채학, 영상, 디자인, 그다음에 4월 달에 건축, 서미사까지가 진행이 됩니다. 그다음에 5월 달, 6월 달에는 조소, 공예, 미교련, 교수법, 교육과정, 교육평가가 진행이 돼요. 아마 수업은 이렇게 2달씩 끊어서 아마 개설이 될 것이고, 여러분들은 전체를 한 패키지로 구성을 하셔도 되고, 여기 한 번씩 들어보신 다음에 평가를 하시고 다시 한번 판단하셔도 됩니다. 자, 여하튼 수업은 이와 같은 과정으로 진행이 된다는 거 한번 참고 삼아 알아두시고, 자, 그 다음에 자, 전공 A, B 이 총 영역은 다 19개 영역이 돼요. 근데 이 19개 영역을 다 하시면 6개월에 47회가 나눠지는데, 자, 목금 이런 식으로. 만약 휴일인 경우에는 이제 수업이 진행이 안 되고요. 자, 이렇게 해가지고서는 진행이 되면 수업 시간은 오전 10시부터 수업이 진행되는 방식입니다. 그래서 4시간 수업이 진행될 거예요. 일주일에 이틀이 진행이 되는 게 이 수업 방식입니다. 자, 그 다음에 학습 나침판 수업이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이 직접 문제를 내보는 거예요. 자, 이게 러닝 콤파스라고 하는 수업인데 학습 나침판입니다. 즉, 이 임용고사에 있어서 여러분이 공부하는 방식은 2가지가 있어요. 하나는, 첫 번째는 자기주도 학습입니다. 여러분이 여러분 스스로 문제점을 찾고 해결책을 찾으며 응용과 변형해보지 않으면은 임용고사에 여러분이 적응하기가 매우 힘이 들어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자기주도 학습이 있어야 돼. 2번째는 스캐폴딩이에요. 누군가가 약간의 여러분들을 지지해주고 도와주고 또 해줄 수 있는 조력자가 필요로 합니다. 자, 이 2가지 수업이 진행되는데, 자, 요 학습 나침판이라고 하는 수업은 그 2가지를 같이 해보는 수업이에요. 첫 번째는 여러분이 직접 문제를 내봅니다. 4점짜리, 특히 서술형 문제에서 기입형 2점짜리를 내보고, 그 다음에 서술형 2점짜리 수업을 내보는 겁니다. 그럼 토탈 4점이 되겠죠? 네. 자, 요런 문제를 함께 내보면서 저한테 제시해 주시면 제가 그걸 받아서 다시 한번 피드백을 제가 해드려요. 자, 이와 같은 경우에는 이런 데에서 초점을 좀 맞추셔야 된다.
또 이 용어는 이것보다는 보다 더 보편적인 용어를 사용해야 된다 등등의 제가 개인적인 피드백을 다 드립니다. 자, 이렇게 하는 이유는 요 문제를 내가 직접 한번 만들어 봄으로 인해서 여러분들이 혼자서 공부를 하실 때 텍스트를 읽어나가는 과정, 이거는 문제로 나올 수 있겠다. 용어가 설명이 되네. 또 서술형 문제 2개가 구성이 되네. 라고 하는 방식이 있기 때문에 그 방식을 제가 여러분들한테 가르쳐 드리려고 그러는 거예요. 그러므로 인해서 여러분들이 혼자 자기주도적인 학습을 하실 때 도움이 많이 됩니다. 무턱대고 텍스트를 읽어나가는 것이 아니고 또 무작정 내용을 외우는 게 아니라 이해를 하는 과정에서 어떤 게 문제로 날 수 있겠네? 라고 하는 거를 체크하는 단계의 수업인 거예요. 자, 이렇게 하면 이제 이론 수업은 진행이 되고요. 자, 다음 이제 학습 나침판 수업. 아까 제가 간략하게 설명을 드렸는데 다시 한번 좀 더 설명을 하겠습니다. 자, 학습 나침판 수업은요. 자, 1월 23일, 2월 21일, 3월 21일, 4월, 5월 6일 해서 총 6회를 제시합니다. 이제 요거는 그 이전에 여러분들이 23일 전까지 문제를 만들어서 제 이메일로 넣어주셔야지 돼요. 그럼 23일 날 제가 여러분들이 낸 문제들을 전부 다 수합해서 문제 만든 것들에 대한 일일이 제가 코멘트를 드릴 겁니다. 자, 이것도 마찬가지고요. 6월 19일 날 목요일 수업에 피드백하는 수업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전날 이전에 제가 다시 공지를 합니다. 이전에 여러분들은 저한테 이메일로 만든 문제를 보내주시면 돼요. 그럼 다 수합해서 한번 수업 진행합니다. 요 6회에 관련된 내용은 보시다시피 1월부터 6월까지라 우리가 아까 나눴던 총 6개월 과정에 있었던 영역별 수업이 있습니다. 정각, 동양화, 그다음 서예 이렇게 하나를 묶었던 영역에서 여러분들이 임의로 문제를 내는 거예요. 네. 자, 이와 같은 방식으로다가 수업이 진행된다. 그걸 뭐라 그런다? 나는 학습 나침판 수업이라 한다. 이건 왜 한다? 여러분들이 자기주도 학습을 하는 과정에 있어서 임용고사랑 연계할 수 있는 내용을 여러분들이 파악하기 위해서 하는 수업입니다. 자, 총 6회 제공되고 스캐폴딩 수업이 필요하며 자기주도 학습으로다 이 수업은 진행될 것이다. 그래서 파사주 이론 수업이 이와 같은 과정까지 함께 묶여서 진행된다. 이렇게 여러분 파악하시면 됩니다. 자, 다음 7월 달에는요. 동형 문제 풀이를 합니다. 그래서 7월 3, 4 여기 나온 요 날짜에 수업이 진행이 됩니다. 그래서 7월 이 파사주 강의는 오전에 목금 이틀을 하는데 동형 문제 수업은 13시부터 16시까지 수업을 하고 그 16시부터 17시까지는 여러분들이 Q&A 시간으로 다 갖도록 할 겁니다. 이제 동형 문제 수업은 각각 목금 해가지고서는 총 8회를 제가 제공할 터인데 지금까지 제가 만들어 놨던 문제 외에 그것도 다 제가 제공을 할 것이고 지금 제가 2년 정도 됐거든요. 그리고 2년 동안 제가 만든 문제들, 동형 문제들 역시 여러분들한테 제공을 합니다. 그리고 그 외의 문제, 이때 다시 올해 만드는 새로운 문제들에 관해서 수업을 진행하도록 합니다. 그 다음에 웃다 패스 같은 경우에는 8월달 수업인데 자, 올해 같은 경우에 기입형 문제가요 무려 42점이 나왔습니다. 기입형 문제. 전공 내용학, 전공 교육학 포함해서 42점이 기입형 문제였어요. 전공 내용학, 전공 교육학 다 하면은 80점 문제입니다. 1교시가 교육학 문제잖아요. 20점. 그 다음에 2교시 3교시가 전공 내용학, 전공 교육학에 관련된 문제인데 그 80점 중에 총 80점 중에 42점이 기입형이었습니다. 이 말은 용어에 관련돼서 여러분 정리하실 필요가 있다. 겁니다. 그래서 이 수업은 용어 관련된 내용을 수업을 진행을 하고 미술 용어 사전뿐만 아니라 기존에 있는 논문 같은 경우에도 추려서 용어를 좀 더 여러분들이 그 용어의 어원에 다가갈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같이 수업을 진행하도록 합니다.
제가 준비한 거는 각 미술 용어 사전들의 내용을 제가 정리를 해놨어요. 서양화, 동양화, 또 동양화 플러스 한국미술사, 그 다음에 건축, 그 다음에 영상, 사진 등등에 관련된 용어를 정리해 놓은 자료를 제가 제공하도록 할 겁니다. 자, 파사주 강의, 지금 교재가 지금 출력물로 되어 있는 형태예요. 아직 그걸 하나를 묶지 못한 상태이기 때문에. 또 하나는 이제 저작권이나 이런 문제가 있어서 제가 만든 것 자체만으로다가 출력물로 해서 여러분들한테 제공을 합니다. 동영 문제 역시 마찬가지예요. 출력물로 해서 제공을 하고 필요에 의하면 여러분들에게 파일로다 제가 제공을 할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제가 이어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9월, 10월에는 모의고사를 중점적으로 다룹니다. 그래서 최근 4년, 왜냐하면 3년 동안에 걸쳐져 있는 문제는 다시 응용할 수가 없어요. 임용고사에. 그러나 이제 3년이 지난 연도의 문제부터는 임용고사에 다시 응용할 수 있습니다. 물론 똑같이 응용할 수는 없다. 답은 답은 다른 답이 나올 수가 없기 때문에 답은 같이 다시 한번 사용할 수 있어요. 문제은행식으로다. 그래서 최근 4년의 기출 경향을 일단 분석하는 게 필요로 하고요. 그 다음에 지난 10년의 기출 문제를 분석해서 실전 모의고사 형식으로 다 실시를 하겠다는 겁니다. 자, 그러면 제가 말씀드린 각 영역별, 이거는 실전 모의고사. 여러분들이 임용고사 시험 현장에서 받아보는 것과 똑같은 형식으로 문제가 나갑니다. 그래서 총 7회를 제가 제공할 것이고, 전공 A 12문항, 전공 B 11문항 해가지고서는 각각 40점, 40점에서 80점이 나갈 것이고, 시험 후 해설 강의를 합니다. 이건 역시 오전 9시부터 오시면은 12시 30분까지 직접 시험 문제를 여러분이 푸실 것이고, 그리고 해설 및 풀이를 13시서부터 16시까지 하고, 16시 이후 17시까지는 Q&A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걸 통해서 모의고사를 통해서 현장의 실전을 경험해보는 수업을 진행하도록 합니다. 물론 여러분이 이제 강의를 들으면 지금까지 제가 만들어 놨던 이전에 웃다 모의고사의 문제는 다 다시 제공을 합니다. 그리고 새로운 문제 유형으로다가 시험을, 모의고사를 진행하도록 할 것입니다. 그리고 여러분이 원하신다면 파일 형태로도 제가 제공을 할 것이고, 자료는 물론 이제 출력물 형태로도 제공이 될 것입니다. 자, 마지막 11월입니다. 사실상 이 11월이 가장 중요한 때인데, 저는 10월까지 모의고사로다가 진행이 되고요. 11월 달은 기출문제 분석을 합니다. 지금 2025년도의 문제가 이전에 나왔던 기출의 문제들이 같이 이게 문제 은행식으로다가 한 바퀴 도는 형태의 패턴을 한번 보였어요. 자, 그거는 뭘 말하느냐? 지금까지 임용고사에 나오는 문제의 형태들이 이미 어느 정도는 다 소화가 됐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한 번쯤 이게 문제 은행식으로 돌아갈 과정도 필요로 한데, 그와 같은 과정을 대비해서 이날은 11월 달에는 기존에 나왔던 기출 문제 위주로다가 수업을 여러분들에게 정리해드리는 수업을 진행을 합니다. 그래서 이게 제가 2014년도 문제서부터 시작을 할 겁니다. 그래서 2024년까지 나온 문제들을 정리하는 과정을 거칠 겁니다. 자, 이런 과정을 통해서 누락된 분야를 참 점검을 하겠다라는 것이고요. 출제 경향을 예측해 보겠다. 또 기출 용어의 영역별 중복 적용 체크 한번 해보겠다는 겁니다. 그 다음에 2025년 미술 시사 및 변곡점을 체크를 해서 여러분들에게 정보를 제공해야겠다라는 것이고요. 최종 패스 핵심 정리를 통해서 시험의 한 달간의 수업을 통해서 임용고사를 정리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출력물로 교재를 대신하도록 할 것이고요. 향후 이건 하나를 묶어서 교재 형태로 나올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준비를 하고 있는데, 네, 아직 좀 더 시간이 더 필요로 하네요. 자, 여러분 다음 카페에 가면은요, 손병돈 전공미술 다음 카페입니다. 다음 치시면은 이 카페에 여러분들이 가입할 수 있어요. 가입하시면 대부분의 여러분들과의 소통은 이
다음 카페를 통해서 진행이 됩니다. 거기 가시면은, 수업을 안 들은 학생은 준회원으로다가 등록이 될 것이고요. 수업을 들은 학생은 수강생으로 등록이 돼 있어요. 그래서 어떤 포스트는 준회원에게만 준회원도 볼 수 있는 포스트가 있고, 어떤 포스트는 온리 수강생에게만 열리는 포스트가 있어요. 그래서 약간의 정보에 대한 접근성을 좀 차별화를 제가 뒀다는 걸 좀 이해를 해 주시기 바라고요. 자, 요걸 통해서, 아니면 이제 그 뒤에 제 이메일이라든지 전화번호를 남겨둡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저에게 필요에 의하면은 수강생이든 수강생이 아니어도 궁금한 사항은 저한테 문자나 아니면은 전화나 이메일을 주시면은 제가 성심성의껏 그 문제 해결을 할 수 있도록 답을 제가 드릴 겁니다. 자, 그래서 2026년 대비 2025년 전공 미술은 이와 같은 큰 틀에서 수업이 진행된다라는 거 여러분들에게 고지하고요. 중요한 것은 지금 여러분들 수업에 있어서 N수생이 오래된 분들 같은 경우에는 N수생이 시간이 지나면 N수가 되면 될수록 방향을 잃어버리는 게 문제가 되고요. 또 초수생서부터 재수생까지는 그 방향을 못 잡는 게 문제가 돼요. 제일 중요한 거는 초수생의 공부를 하시는 과정에서 정확하게 방향을 잡는 게 중요합니다. 제가 그 임용고사 끝이 나고 바로 제가 답안을 올려드렸어요. 네, 그 이유는 방향을 여러분이 빨리 잡으시라는 의미에서, 궁금증을 해결해 드리려고 하는 의미에서 답안을 드렸고, 2차에 대한 준비를 위해서 최대한 빠른 시간 안에 답안을 제가 올려드린 겁니다. 자, 그 다음에는 여러분이 스스로 공부를 하셔야 되는데, 요목화되어 있는 그 텍스트로다가 공부를 하시는 것이 바람직하진 않아요. 왜 그러냐면은, 그거는 이해하는 방식이 굉장히 어렵습니다. 외우는 건 되는데 이해가 어려운 거예요. 이해를 위해서는 텍스트 위주의 수업이 있어야 됩니다. 그 텍스트가 있어야 돼요. 그래서 저는 미술사는 텍스트 위주로 진행합니다. 서양 미술사, 동양 미술사, 한국 미술사는 텍스트 위주로 진행이 되고요. 전공 내용 중에서 전공, 서양화, 전각, 판화 등, 또 조소도 텍스트 위주로 수업이 진행이 돼요. 그런데 나머지 부분들은 그렇게 진행이 안 돼. 그것들은 이제 요목화시켜서 외울 수 있는 자료로 제출을 제가 여러분들에게 드릴 것이고, 나머지 미술사 들어가 있는 조각사라든지 서양 미술사, 동양 미술사, 한국 미술사에 관련되어 있어서는 제가 텍스트 위주로 설명이 있는 글자 위주로다가 제가 제시할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그걸 통해서 이해를 갖추고 난 다음에 그것이 일종의 하나의 뼈대가 돼서 그 다음에 요목화되어 있는 내용으로 넘어가서 나중에 서브노트를 제작하는 과정까지 감으로 인해서 이게 전체가 하나의 이해가 돼야 돼요. 그리고 그 첫 번째 단계가 요목화가 시작되는 게 아니고 텍스트를 통한 이해의 단계가 기초 단계다. 그래서 더 중요하다는 겁니다. 그래서 제 수업은 미술사와 관련되어 있는 부분은 텍스트 형태로도 제가 제공할 것이다 라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전공 내용학은 아까 말씀드린 듯이 음미체의 요목화가 되어 있는 형태, 표, 다이아그램 등으로다가 여러분들에게 수업을 제공하도록 할게요. 그래서 여기까지 제 2026년 대비 2025년 전공 미술 임용 관련된 수업을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